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아 올해 들어서 크나큰 정책을 3번이나 발표한 바 있습니다. 6.17 대책은 과열지구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법인들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이 핵심이 되겠고요. 지난 7.10 대책은 초강력 부동산 조세 정책 강화였습니다. 지난 8월 4일 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4 대책은 수도권 공급주택 32만 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 상황을 점검, 교란 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주요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 진행 상황 점검이 되겠는데요. 수요 측면으로서는 취득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신속 개정 및 전월세 신고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급 측면으로는 토지 매각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사업 과속화를 위한 부지별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부지별로는 태릉시시와 과천청사, 그리고 국립외교원, 조달청 이전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정비 등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 방안으로는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쉽고 상세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라든가 그리고 기고,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수급 대책 후속조치 진행사항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임대차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되겠죠. 전산 시스템 구축,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내용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상 운영 지침 배포 및 설명회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지방세법 및 시행령 국무회의가 통과되어서 8월 12일 0시에 공포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 운영, 부처별 진행 상황 및 이슈 관리를 통한 사업이 과속화될 예정입니다. 교란행위 유형 점검입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및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유형에 대한 논의를 점검했습니다. 교란행위 유형으로는 매매라든가 전세가 담합, 허위 매물, 부정 청약, 위장 전입, 계약갱신 청구권, 부당 거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8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주요 논의된 내용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월 차임 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입니다. 월 차임 전환율이 변경된 지난 2016년 11월 이후 금리, 임대차 시장 등이 크게 변화되어 근본에
월차임 전환율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석자 모두가 공감을 했는데요.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하여 2.5%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월차임 전환율은 현행 4.0%입니다. 4.0%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 플러스 3.5%를 적용하는데요. 앞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게 되면 2.5%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바로 2.5%는 기준금리 0.5%에다가 플러스 2.0을 더해서 2.5%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지면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8억 원인 아파트의 보증금을 5억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3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전월세 전환율은 4%를 적용하게 되면 3억 원에 대한 4%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의 월세는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지면 보증금 5억 원으로 할 때 월세는 62만 5천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3억 원 곱하기 0.025 나누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월 6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한 달에 37만 5천 원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국토교통부는 8월 말 입법 예고를 거쳐서 이르면 10월 초부터 새 전환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진행 사항 및 계획으로는 공공정비사업 과속화의 방안, 지분 적립주택 도입 방안 및 신규 택지 개발 선결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분 적립주택은 생애 최초 구입자, 신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원칙에서 지원 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의 경우 해당 택지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 중심으로 교란행위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에 칸막이 없이 원팀으로 공조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엄정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유관기관 간 조사 수사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 이관하여 8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가 가면 갈수록 부동산 대책은 더욱더 세지고 있습니다. 3차 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 소식에 임대인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월세도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가격이 훨씬 오르지 않을까 임차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날이 강도가 세지는 부동산과의 전쟁, 과연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